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요,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린 대로 왜 한국인들이 좌파 정권을 선택했나? 왜 문재인 정권을 한국인들이 뽑았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미워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막 부르르 떨고 저주하고 분해하고 이러면서도 진짜 우리 한국인들은 왜 뽑았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주 근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질문을 또 그 분석을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의 그 실패, 그 참혹한 패족의 이 과거를 듣고서 말하자면은 좌파 정권이 다시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실패, 이거를 듣고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고, 또 한 예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쟤네들이 이 노무현 때 해보지 않았던, 그리고 자기네들이 대통령 된 거에 당황을 해갖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작심을 하고 세상을 완전히 쓸어버리듯이 대청소를 하고 대못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둘로 갈렸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후자가 뒤에 본 분이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분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이 발표가 있자마자 그 다음날로 은행에 가가지고 일단 모든 것을 난 처분을 하겠다, 집도 내놨다, 그러니까 내 재산 처분해달라, 이러고 이민을 가셨다고 합니다. 이건 실화예요. 제가 한 은행 지점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은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배가 고픈 건 참는다. 하지만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를 저주하고 돈 많은 사람을 더럽다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못 참는, 이 배가 아파하는 그런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앞으로 좌파 정권 한번 들어서면은 이게 끝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이제 주자학이 오랫동안에 그 유교의 어떤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주자학은요, 여러분이 뭐 신분제도라든가 뭐 적서 뭐 이런 걸 생각하시겠지만 기본적인 그 사상은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평등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은 이른바 주자학의 여러 가지 그 교리라든가 가르침을 아주 영리하게, 아주 영악하게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운영 체계라든가 또는 이 중국의 인민들을 다루는데 아주 용의주도하게 써먹었습니다. 평등. 우리 인민은 모두 똑같다. 즉, 그래서 동물하고 부른다. 동지, 컴레드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사상의 일종의 씨앗이 됐고 이 열매가 됐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공산주의의 이런 사상이 어느 정도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된 거죠. 하늘 아래 사람은 똑같다. 그러니까 모두 동무다. 우리 인간은 다 똑같다. 그리고 기회의 평등보다도 결과의 평등, 이게 더 소중하고 이게 더 훌륭한 거다. 이게 상당히 많이 먹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자생적인 공산당들이, 즉 남노당이라고 하는 남한 노동당이 생겼던,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뭐 소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건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자생적으로 생긴 나라는 몇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좌파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상당히 컸던 역사적인 측면,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까지 뽑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리, 저는 여기에는요 바로 배 아픈 심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잘 사는 거, 이런 걸 못 보는 심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 제가 한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자서전처럼 썼던 것 중에 여보 나 좀 살려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소개를 했었죠. 근데 이 책에 제가 읽을 때 정말로 잊지 못할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 이 노무현이 이제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보니까 부잣집 아이가 왜 일본식 그 륙색이라고 해서 란도셀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청가방이 아닌 굉장히 고급 가죽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부러워해갖고 막 만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이 자기가 자서전에서 뭐라고 썼냐? 자기는 그 가방을 갖고 온 애가 너무 미워갖고 면도칼로 그 가방을 쫙 그어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본인이 썼어요. 최강욱이가 30일 날 이 대전 물난리 났는데 막 파한 데서 하는 사진 지가 지 페북에 올린 거하고 똑같이 말하자면 노무현 자서전에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한국인들의 배 아픈 심리, 한국인들의 그 질투의 그 또아리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름 끼치기도 하고, 또 어린 소년이 면도칼로 자기 친구의 책가방을 부러워하지 않고 쫙 끊는 거 굉장히 끔찍하기도 하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또 다른 그 심리, 또 다른 이걸 보여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은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부모님이 굉장히 고생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니까 어느 2층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막 영롱하게 들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층 집에 부잣집 딸내미가 이제 피아노를 치는 소리였겠죠. 그걸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나도 반드시 2층 집에서 피아노를 놓고 살겠다. 그리고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들은 물론 아들한테도 피아노를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예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승의 욕구, 남들과 비교하는 데서 그걸 어떤 감정을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고 어떤 식으로 그거를 녹여내느냐. 이게 그 사회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시스템은 우파의 시스템, 자본주의의 시스템, 미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되느냐의 시스템입니다. 미국에는요, 좋은 차가 쫙 가잖아요. 그러면 휘파람 휘 불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멋있다 이거죠. 그렇지만 노무현의 마음씨를 가진 한국에서는 외제차에다가 쓱 상처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의 그 고급 가죽 가방을 면도칼로 쫙 긋기도 하고, 이런 질투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번에 바로 질투가 폭발한, 배가 아픈 이유가 폭발해서 즉 문재인 정권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질투는 뭘 단순히 샘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감정입니다. 자, 오델로에서 이아고의 속삭임에 의해서 오델로가 자기 부인 데스데모나를 질투에 사로잡혀서 죽입니다. 자, 이 섹스피어의 비극에서 보면은 질투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힘이 되고 살인의 원인이 된다는 우리가 그런 예를 섹스피어의 비극에서 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결국은 나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질투, 배 아픔에 대한 분노, 또는 저 사람 잘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뭉치고 뭉쳐가지고 문재인 정권, 즉 좌파 정권을 저는 뽑았고 내세우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 한국인의 심리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서 잘못이 됐을까요? 저는 이것이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의 옛날의 역사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사고, 우리의 삶의 방식,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백을 들었고 어떤 운동화를 샀고 또 어디서 음식을 먹었고 이러면서 막 과시하고 보여주고 이런 거를 통해 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배 아프게 하고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질투의 본능을 부추기게 되는 겁니다. 질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죽이게 만드는 게 질투입니다. 아마도 이 좌파 정권을 이 뽑은 사람들이 이번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마 놓치게 될 겁니다. 전세로 살던 집에서
월세로 밀려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씨 좋았던 집주인하고 정말 원수 보듯이 보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저는 다른 나라의 많은 선진국의 사람들처럼 좀 성숙하게 이 질투라는 감정을 우리 국민이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투란 무엇입니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질투하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씹지? 내가 왜 적폐청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내가 왜 검찰 개혁한다고 생각하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검사들이 부러운 삼류 변호사들이 바로 적폐청산을 외치는 바로 저 좌파들, 최강욱이, 황희석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검사가 되고 싶었고 판사가 되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니까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질투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3법을 무조건 통과시키는 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 집주인 부럽고 하는데 나는 그래도 외제차 타면서 전세 사는데 아, 쟤는 말이야 차도 안 타고 맨날 버스만 타고 다니면서 집주인이야. 이런 과정 속에서 질투를 하고 집주인을 씹는 그 사람의 심리는 집인 겁니다. 집을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질투의 힘을, 분노를 실어가지고 저 못난 더불어 추행당해서 이번에는 임대차 3법을 밀어 제낀 겁니다. 바로 질투인 겁니다. 못난 질투, 저열한 질투, 끔찍한 질투. 이게 바로 저는 문재인 정권을 세운 좌파들의 못난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파입니다. 보수입니다. 우리 보수들은 이 사회를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어떤 무리 없이 어떤 피해 없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려면은 건전한 부러움, 그 부러움을 나의 발전과 도전의 발판으로 삼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문화, 그런 사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왜 좌파 정권을 세웠을까? 못난 질투 때문이다. 모질이 저열감, 낭패감 때문이다. 즉 좌파 정권을 만든 그 좌파들이 제일 부러워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바로 우리 우파 보수들의 삶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그리고요, 내일 11시에 여러분 여옥대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